통이 커지고 접촉면이 넓어지면 일단 저음을 해결하기 힘들잖아요, 지금처럼. 근데 테이블 바로 위에다 올려놨기 때문에 저음이 약간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이거는 일반 소비자들도 해결하기 힘든 부분이거든요. 아까 것도 그렇게 놓을 수밖에 없고 지금도 네. 이렇게 놓을 수밖에 없는 일반 가정에서 거예요. 다 저렇게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건 해결하기 힘든 부분이에요. 저걸 스파이크를 올려놓고 뭐 어쩌고 하면 저거보단 나아지겠죠. 근데 저 제품을 그렇게 될 사람은 없다고 봐야 되니까. 나름대로 저 테이블도 그렇게 아주 그냥 막 이렇게 붕붕붕붕 떨리는 그런 테이블은 아닌데 그러니까 오히려 제일 평범한 환경에서 들어야 돼요, 이 제품은. 사실 저는 이걸 처음 테스트하는 건 아닌데 전에는 굉장히 좋았거든요. 다른 환경에서 테스트할 때는 이게 바로 앞에서 들을 때는 되게 좋게 느껴졌었어요. 바로 앞에서 들을 때는. 네. 근데 이게 이제 거리를 떨어뜨려 놓고 들으니까 좀 울리네요. 네, 다인오디오입니다. 여러분들 뭐 다인오디오 어떤 브랜드인지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텐데요.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다인오디오는 세계 하이엔드 스피커 제작사 중에 무려 3대 하이엔드 스피커 제작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출 면에서도 3대, 그 규모 면에서도 3대. 흔한 표현이죠. 이해하기 쉽게끔. 이제 이런 표현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이해하기 쉽게끔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다이노디오라는 브랜드가 하이엔드 스피커의 시장에서 갖는 위치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뭐 다이노디오가 무조건 3대 스피커 브랜드, 빅 브랜드 중에서 제일 최고의 브랜드다. 뭐 그렇게 어떤 브랜드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은 분명히 세 손가락 안에는 들어가고 상당한 수준이다. 그리고 저희가 다이노디오 사장 이제 여기는 독일 회사거든요. 독일 사람들이 운영하는 회사인데 회사 자체는 덴마크에 있는 걸로 회사죠? 알고 있어요. 회사 자체는 덴마크에 있는데 사람들은 다 독일 사람이더라고요. 그렇구나. 근데 이제 사장도 독일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그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뭐 이해하시겠습니다만은 다들 그래요. 이 3대 스피커 회사 만나서 다 이야기해보면은 자기네가 넘버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당연하죠, 그거는. 기준이 서로 다르죠. 예. 자기네들이 다 넘버원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소리는 제일 최고라고 하죠. 근데 이제 아시겠습니다만은 다이노디오는 그냥 이런 홈오디오 스피커에서만 유명한 게 아니라 단순 그 스피커 부품 회사로도 굉장히 유명하죠. 거의 탑 수준이죠. 그리고 카오디오 시장에서도 어마어마하게 유명하죠.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네. 넓죠. 그렇죠. 그리고 유닛 만들다가 스피커를 만들게 돼서 나중엔 목공 회사까지 인수를 했죠. 네. 그렇게 점점 회사를 키워가서 유럽에서 제일 큰 스피커 회사로는 일단 확실하고 예. 그 다음에 서로 이제 기준이 좀 다른 세계 최고의 스피커들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물론 이제 세계 3대 그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정도의 규모의 회사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어디를 가든지 유명한 스피커 회사지만은 유독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그 컨피던스 시리즈, 저는 한때 컨피던스 C2가 꿈의 스피커였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좀 좋은 예, 스피커. 자연스럽게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컨투어 시리즈도 우리나라에서 과거에 컨투어 1.3 MK2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마니아들 사이에서는 그냥 캐시다. 최고 히트작 거의 중에 하나죠. 현금이다, 현금. 그냥 내놓으면은 그냥 현금 그대로 거래가 된다. 다이노드의 대표 그런 모델. 정도로 인기가 어마어마하게 인기가 좋았고요. 예, 그렇죠. 그 정도로 유명한 브랜드다. 근데 이제 역시나 저희가 아까 캠브리지 오디오 이야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무선 스피커만 찾는 분들한테는 생소한 브랜드일 수도 있죠. 그렇지만은 이거를 마치 뭐라고 비교를 할까요? 이게 국산차만 보시던 분이 저 솔직히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은 저 어렸을 적에는 벤틀리가 뭔지 몰랐거든요. 요새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예. 약간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산차만 보시던 분들 중에 야, 이번에 그랜저 차 정말 멋지게 세련되게 인테리어도 끝내주게 잘 나왔어. 그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이 다이노디오라는 스피커는 최소한 그래도 뭐 한 아우디, BMW, 벤츠 최소한 그 정도는 되는 브랜드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 집 담 너머 저쪽에 있는데 안 보이는 거죠, 아직. 예. 그렇죠?
근데 이제 가격이 지금 엄밀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공식 소비자 가격은 더 비쌉니다. 출시 가격은 해외 가격 대비로도 그렇고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인터넷 가격은 얼마나 하나요? 지금 이 제품이 한 86만 원 그 정도. 정확한 건 아닙니다. 약 8, 90만 원. 제가 오늘 아침에 대충 쑥 훑어본 것 같아요. 그 근데 정도면 이게 한 충분해요. 86만 원 정도. 얘가 한 120 몇만 원 뭐 그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 정도 정도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마니아 입장에서는 다이노디오 치고는 별로 안 비싸다라고도 볼 수 있는 그 정도 가격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이노디오가 좀 보충 설명하자면 세계에서 아마 제일 키 큰 스피커가 다이노디오에 있을 거요. 그게 한 2m 하니까요. 에비던스 말하는 거죠. 예. 가격대별로 억대부터 몇십만 원대까지 그 포트폴리오가 엄청나게 넓어요. 그러니까 누구는 저 제일 높은 데서 이렇게 전체 제품을 보는 그런 시각을 가진 사용자가 있는가 하면 위가 보이지 않는 그냥 누구나 흔히 살 수 있는 제품 중에 하나가 또 다이노디오. 네. 그만큼 굉장히 그 퍼블릭한 브랜드이기도 하고 최고의 제품을 만드는 브랜드이기도 한 게 또 다이노디오입니다. 그리고 이게 뮤직 시리즈인데 무선 블루투스 스피커 라인업으로는 엄밀하게는 블루투스만 되는 게 아니라 네트워크 와이파이 네트워크 기능도 탑재를 하고 있는 상당히 고성능 스피커인데 얘네들이 나오기 전에 다이노디오가 경쟁 브랜드 중에서는 흔치 않게 세오 시리즈라고 해가지고 세오? 무선 액티브 스피커 라인업을 만들어가지고 그게 대박이 났대요. 그거에서 이제 이런 제품을 구상하게 된 거라 파생이 된 거죠. 그 기술에서. 그러니까. 예. 그리고 이 블루투스는 다이노디에서 만든 게 이게 처음 아닌가요? 예, 처음입니다. 그죠? 블루투스 라인업은 처음입니다. 네. 언젠가 이런 걸 만들 거라는 예측은 했었는데, 자, 첫 처음에 번째 처음에 나왔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와, 다이노디오에서도 드디어 이런 게 나왔구나 디자인이 하면서 일단 멋있고, 저는 깜짝 놀랐었어요. 네. 다이노디오 뭐 모든 뭐 블루투스 스피커가 하이파이 스피커의 디자인을 따라갈 수는 없지만 다이노디오스러운 디자인을 하고 나왔다고 생각이 돼요. 일단 좀 이렇게 생긴 블루투스 스피커는 없죠. 지금 색깔이 좀 남성적인 색깔 위주로 지금 갖다 놨는데 빨간 것도 있고. 빨간색도 굉장히 예쁩니다. 빨간색도 굉장히 예뻐요. 네. 네. 음질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네. 일단 저희가 주로 들어본 건 이 5였으니까. 네, 5 위주로 들었죠. 5는 어떤 면에서는 다이노디오 소리를 그대로 갖고 있다고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블루투스 스피커랑 일반 하이파이 스피커랑은 소리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서로 다른 스타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얘는 앰프를 내장하고 있잖아요. 다이노디오 스피커를 사가지고 가서 어느 회사의 스피커를 쓸지 누가 알아요? 그거는 다이노디오 액티브 몇 개 없는 다이노디오 액티브 스피커 외에는 완벽한 다이노디오 고유의 음색을 내는 그런 스피커들은 많지 않다고 생각이 돼요. 집집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다른 앰프를 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지금 다인 소리를 상당히 그 스타일을 잘 내려 받았다고 생각이 되는 소리를 내는 게 저음하고 고음이 항상 얘기하지만 굉장히 뚜렷뚜렷하게 잘 나와요. 저음이 이 사이즈에서 저기서 저음이 얼마나 나오겠나 하는데 상당히 충분한 소리가 나와요. 저음 품질은 네. 저는 가격 대비 다이노디오 지금 뮤직 시리즈가 네. 저음이 강력하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건 개념이 약간 다른 거고요. 네. 음악을 감상을 했을 때의 저음 품질은 저는 가장 우수하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네, 일단 저음이 무조건 양감이 많이 나오거나 아주 쿵쾅거리고 다이나믹스가 아주 출중하다거나 저음 양감 많은 거 좋아하면 안 돼요, 너무. 네. 그것만 가지고 저음의 품질을 측정하는 게 아니라 네. 얼마나 음원에 있는 저음을 이 사이즈에 맞게 잘 구현시키느냐. 그걸 스피커를 오래 만들어온 다이노디오의 스타일대로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현실적인 실내 공간에 어울리는 저음을 내줘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생되는 음악의 소스와 장르에 맞는 저음을 내줘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우수하다. 그렇죠. 조율이 잘 됐다. 그 사이즈도 보면 알겠지만 좌우의 스피커를 충분히 간격을 둘 만큼 뒀어요. 몸체는 하나지만 마치 우리가 옛날에 듣던 그 집에서 듣던 대형 포터블이라고 하면 안 되죠. 이제 대형 거치형 들고 다니는 오디오, 거. 그렇죠. 예. 그 우리가 처음에 들었던 그 카세트 테이프를 듣던 제일 큰 사이즈의 어떤 그 중에서 제일 큰 플레이어. 사이즈. 예. 그걸 지향한 것 같아요. 물론 얘보다 더 큰 것도 있습니다. 세븐이 있어요. 뭐 그렇죠. 근데 일반 가정에서 세븐까지 굳이 살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해요. 공간이 넓거나 예. 이거보다 조금 더 나는 저음이 푸짐하고 제가 봤을 때는 50평 아파트에서도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그렇죠. 봅니다. 그냥. 그래서 얘 컨셉은 딱 듣고서 자리를
갖춰놓고서 계속 특정한 한 곡을 오랫동안 감상해도 되는 정도. 원래 이 블루투스 스피커라는 컨셉은 어딘가에 툭 던져놓고 이쁜 인테리어로 의식할 수 있건 없건 움직이면서 계속 들을 수 있는, 어디서도 잘 들리고 굳이 스테레오 이미징을 따지지 않고 심각하지 않게 듣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좀 예. 그런 컨셉인데, 얘는 물론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얘를 딱 대절을 하고 정면에서 얘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들어도 클래식 곡을 들을 수도 있게 그 정도 컨셉으로 만들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 정도를 지향을, 이 사람은 이 제품을 사서 그렇게 들을 거다라는 걸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만들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아까 저희가 이제 그 감상을 하면서도 녹화를 했는데 그 먼저 말씀하시기로 다이노디오스러운 음이 분명히 나온다. 네. 다이노디오스러운 음을 되게 쉽게 내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다이노디오스러운 음을 너무 어렵게 내는 게 아니라 되게 쉽게 내주고 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장르에 되게 무난하게 잘 어울린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정도로 이야기를 하면 음질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음질의 품질이 굉장히 우수해요. 그리고 그 소리를 내는 레인지도 굉장히 넓고요. 그리고 저음도 굉장히 풍부하면서도 깊게 떨어지고 중량감도 좋고 깊이감도 좋고, 그리고 하모닉스와 정보량이 굉장히 그 무선 스피커 치고는 대단히 풍부하게 네. 나왔다라고 저는 아까 느꼈거든요. 그런 점이 정말 좋았습니다, 저는. 그게 우리가 아는 굉장히 나무를 잘 짜서 만들고 진동에 대한 대책을 잘 세운 일반 스피커, 그런 걸 얼마나 쉽겠습니까만, 이 블루투스 스피커의 어려운 점이 뭐냐면 대부분 모양을 이렇게 지금 마징가 제트라고 그래야 되나, 하여튼 굉장히 디자인이 모던하고 세련됐어요. 트렌디하게 예. 만들었죠. 이 디자인을 만들려면 어쩔 수 없이 플라스틱으로 모양을 사출해내야 되잖아요. 그런 프레임으로 아까 같은 고품질 소리를 내는 게 일단 다이노디오의 기술이라고 생각이 돼요. 다이노디오를 처음에 들으면 보통 오디오를 많이 들은 사람들, 또 실제 연주를 많이 들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고음이 반드시 날라오는 스피커라고 얘기를 해요. 그걸 어떤 사람들은 그런 똑같은 이유로 좀 싫어하는 분도 있을 정도로 고역이 되게 선명한 스피커가 다이노디오의 특징이었어요. 뭐 모델별로 좀 다르긴 하지만 그런 스피커의 전통을 되게 잘 갖고 있으면서 다이노디오의 또 다른 측면이 작은 제품이든 큰 제품이든 저음을 굉장히 잘 내요. 저음이 작은 제품이어도 저음이 좋아요, 다이노디오가. 고급스러우면서 저음 정말 묵직하고 강력하다. 저음의 응집력이나 저음의 그렇죠. 그런 중량감이 굉장히 좋게 나오죠, 그렇죠. 다이노디오가. 그렇죠. 큰 스피커는 큰 스피커대로 그게 자연스럽게 나오는가 하면 작은 스피커는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나오는 스피커가 다이노디오인데 그걸 그대로 심어놨어요. 뭐 당연한 이유인지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역시 다이노디오에서 만든 블루투스 스피커구나, 뭐 그런 인상을 충분히 주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계속 하는 이야기가 두리뭉실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이게 무선 스피커만 생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최고 수준의 호방함을 갖추고 있으면서, 이 뮤직 5 기준으로 보자면요, 충분히 최고 수준의 호방함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충분히 선명도도 좋고, 근데 단조롭게 선명도만 좋은 게 아니라 굉장히 풍부하게 선명도가 좋아요. 풍부하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이즈가 이게 엄밀히 따지면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스피커보다는 부피가 아주 큰 건 아니잖아요. 길다 뿐이지. 근데 부피가 큰 스피커만큼이나 호방하고 깊이 있는 저음이 내주면서도 그 질감이 아주 우수해요. 분명히 이건 진짜 스피커 잘 만드는 회사에서 만든 것이 진짜 맞다, 이거는. 그런 굉장히 포괄적으로 좋은 음질을 내고 있다. 또 뭐 기능 이야기도 잠깐 하자면은, 이거는 블루투스만 되는 게 아니라 와이파이로도 작동을 하거든요. 와이파이가 되죠. 그러면은 전송 신호에 따라서 더 좋은 음질, 블루투스보다 좀 더 좋은 음질이 또 확보가 되기도 하고요. 참고로 지금 이 3는 충전도 가능해요. 휴대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휴대가 가능해요. 물론 이제 이거 들고 다닐 일은 별로 없을 것 같긴 하지만은 여행 갈 때? 이동이 가능하다는 거죠. 예, 그런 점도 장점인 것 같고요. 그에 비하면 5는 이런 용도 같아요. 집에 뭐 오디오가 있어. 그래서 제대로 풀 사운드로 듣고 싶을 때는 그거로 듣는데, 자, 손님들도 오고 친구들끼리 이렇게 막 모여서 놀고 있는데 과일과 이제 마실 걸 놓고서 간단하게 근사하게 뭐 듣기에 좋아요. 간단하게 듣지만 예. 결코 조그만 소리가 아닌, 휴대폰을 이렇게 쓰는 그런 소리가 아닌 깊이감도 좋고 근사하게 듣기에 제대로 된 낮은 저역부터 고역이 다 나오는 소리를 편하게 편하게. 태블릿이나 볼륨이 작아도 근사해요. 그렇죠. 볼륨이 작아도 근사해요. 그렇죠. 그게 이제 마이크로 다이나믹스인데,
더 대역 밸런스가 저음에서도 그러니까 낮은 음량에서 나올 수 있는 낮은 대역까지도 그렇죠. 굉장히 풍요하게 잘 내주면서도 근사해요. 그래서 그런 자리에서 그리고 꼭 이게 좋은 자리에만 놔둬야 되는 게 아니라 구석에 놔둬도 소리가 되게 잘 어딘가에 느껴지는 것 같아요. 자리를 이동하지 않고 딱 놔두고 네. 그 자리에 놔두고서 틀어놓으면 다 쳐다볼 거예요. 아이패드, 그러니까 태블릿이나 핸드폰으로 간단하게 야 너도 들어봐. 누구나 한 번씩 자기가 틀고 싶은 음악을 틀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춘 그리고 아까 말한 어느 장르를 들어도 납득할 만한 소리가 나오는 네, 맞습니다. 그런데 클래식 듣기에도 좋고 장르에 대한 얘기만 잠깐만 더 해볼게요. 네. 클래식 듣기에도 좋고 락 음악 듣기에도 좋고 아까 뭐 포플레이 같은 그런 재즈 같은 것도 좋고 그 일렉트릭 베이스, 테크노 이런 음악 듣기에도 괜찮고요. 퓨전을 물론 이제 듣기도 아주 그냥 뭐 그 아주 극렬하게 짜릿한 음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은 모든 장르가 다 좋아요. 클래식 듣기에도 좋고 보컬 듣기에도 너무 좋고요. 재즈 보컬 듣기에도 좋고 재즈 듣기에도 좋고 어찌됐든 범용적으로 잘 만든 스피커다. 그건 분명하죠. 블루투스 스피커에 보면 사실 이보다 더 큰 제품은 많지 않습니다. 아주 거치형으로 뭐 크게 다리까지 있는 부피가 더 큰 스피커가 있긴 하겠죠. 레트로 스타일로 만든 큰 게 좀 네. 있긴 한데 그런 걸 빼고는 그 전체 아까 말한 저음부터 고음을 다 내릴 수 있는 사이즈는 이 정도가 가장 우리 크지 국내 않을까? 가정에서는 가장 합리적인 그렇죠. 다. 저 어디 적합하다. 이동을 전제로 하지 않고 네. 그것도 뭐 전기 코드 꽂아서 이동하면 되지만 얘는 자리가 항상 여기야라고 딱 놓고서 항상 음악을 듣기에 정말 친근하고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끝. 네.